네, 감사합니다. 마이홈 다이어리의 마음답니다. 자, 이어서 도로 조명 허가 그리고 구조 감리, 주차장 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도로 조명 허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 조명 허가도 사실은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으면 좋겠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이런 세세한 것은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다 생각하고 제가 직접 구청에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구청에 가니까 가로경관과 뭐 이런 데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전화를 하고 담당자를 알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도면하고 신분증 챙겨서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에 건축하는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적은 다음에 빠르면 뭐 당일 오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하루 후에 뭐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허가증이 나와요. 그러면 그 허가증을 들고 바로 이제 된 게 아니고 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경찰서에 갈 때는 허가증만 있으면 안 돼요. 또 허가증 말고도 또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서류들을 미리 그 인터넷을 좀 찾아보셔서 준비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로조명 허가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작은 이런 협소주택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지만 혹시나 민원이 들어오면 방어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뭐 큰 돈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도로조명 허가 면적에 따라서 또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좀 틀려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최소화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상은 바닥 버림을 친 후에 비닐을 깔고 1층 근생 부분에 스티로포를 깔고 공구리를 붓는 장면입니다. 비닐을 까는 이유는 습기를 잡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되메우기 하는 영상입니다. 포크레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포크레인은 가장 작은 제일 작은 포크레인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뭐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막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굴착할 때 온 포크레인이 60이라고 얘기하던데 그 비용이나 뭐 요 포크레인 10 요 비용이나 뭐 크게 차이는 뭐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그 폭이 1m 정도 되는데 이 사이를 포크레인이 지나가서 저기 안쪽에 되메우기를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번째는 구조 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3층 이상 피로티, 1층 면적이 2분의 1 이상 피로티일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 감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피로티로 건물을 올리실 3층 이상 건물을 올리실 계획이라면 구조 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구조 감리 같은 경우는 저희 감리하시는 분이 섬세하신 분이 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시는데 구조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금요일 날 오전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사 스탑이 돼 버렸어요. 네. 왜냐면 1층 기둥 그 가장 취약한 부분 옹벽을 이제 철근 보강을 이제 감리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구조 감리에 대한 것을 이제 감리자분도 좀 늦게 발견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구조감리 회사 대표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서 보강할 거,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계획들. 그래서 1층, 2층이 올라갈 때 구조감리 그쪽 회사 대표가 와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만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때 허가가 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감리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차장 폭입니다. 저희처럼 이제 협소주택을 올리는 건축주라면 아마 옆집과 뭐 앞집, 뭐 뒷집 이렇게 경계점을 좀 넘어왔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에 건물이 한 50cm 정도, 앞쪽이 50cm, 뒤편이 15cm 정도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그 주차장 폭 자체가 2m 50이 나와야지만 사용 승인이 나는데 저희가 거푸집을 치고 이 자를 재보니까 2m 4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면 또 넘어온 옆에 건물을 자를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층 근생 부분을 20cm를 후퇴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설계를 받으실 때 이렇게 좀 타이트할 것 같으면 설계사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좀 재보시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시공하실 때도 저희도 지금 초반에 체크해서 나와서 다행이지, 만약에 저희가 건물 다 지어놓고 폭이 안 나와서 사용 승인이 만약에 안 난다면 건물주분이 잘라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불법 건축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차장 폭이라든지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이런 폭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감리자와 현장소장님과 계속 긴밀히, 은밀히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계속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